안녕하십니까.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저는 맹경순입니다. 정말 갑자기 날이 또 기온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옷을 또 갑자기 건너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홍대 지하철역 한 출구에는 길거리 토스트를 만들어서 파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제가 매일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어서 오늘도 나오셨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시간쯤이면 들어가실 텐데 이 할머니가 늘 화장을 하고 나오십니다. 그 연세가 높으시면 사실 화장이 잘 안 먹죠. 남자분들 화장이 잘 안 먹는다는 얘기 아세요? 화장이 먹는다, 안 먹는다, 여자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게다가 밖에서 일을 하셔 기미가 까맣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화장이 떠요. 게다가 립스틱은 너무 붉어서 이 또한 튑니다. 어울리지가 않죠. 근데 볼 때마다 감탄하게 됩니다. 화장하고 나오신다고 토스트 맛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손님이 더 온다는 확신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 할머니는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화장을 하고 나오십니다. 그 할머니 나름의 자신의 일에 대한 경건한 헌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성들은 아시겠지만 화장을 그렇게 하고 나오려면은 한 20-30분은 걸리죠. 글쎄요, 그 할머니는 20-30분까지는 안 쓰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 할머니가 화장을 하시고 나오신다는 마음은 그냥 정말 얼굴에 물만 찍어 바르고 나오는 것보다 훨씬 경건한 태도일 것 같습니다. 늘 나가야 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일상의 일이지만 정말 일이 고픈, 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일은 정말 부러움의 저 꼭대기에 있는 일이 아닌가. 물론 나에게 많은 희생을 요청하고 또 많은 괴로움이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은 그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껏 화장을 한다는 거. 그래요. 월요일 아침에 그 화장하신 할머니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대신 읽어주는 문학 이야기. 김동국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춥지 않아서 너무 좋은데요. 네, 저도 좋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워낙 추위에 약해서요. 그러세요? 네. 네. 그래요. 이게 좀 옷도 가벼워지는 것이 저희 친구들 다 모이면 그래서 제일 좋은 가방도 가벼운 가방이고 제일 좋은 옷도 가벼운 옷이라 그러는데 네. 왜 옷도 좀 겨울 옷보다 가벼워진 것이 너무나 상쾌합니다. 이 학교 다닐 때는요. 네. 강의 듣고 공부하는 게 왜 너무나도 지겨운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듣기만 하면 참 좋은데 나중에 그건 정리해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김동수 선생님 얘기해 주시는 건 시험 볼 일이 아니라 그저 듣고 동의하고 감동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네, 책까지 읽으시면 더 좋고요. 그렇죠. 네. 그 대신 또 그 전에 읽었던 책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또 그런 책도 내가 과거에 읽었었구나 하고 흐뭇해도 되고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책 얘기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만한 소설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네. 예, 오늘은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글쎄요, 워낙 시간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가 지금 읽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책인데, 그 당시엔 굉장히 떠들썩했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유부녀의 불륜을 다룬, 요새로 치면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소설이 나왔을 때, 플로베르는 물론이고, 이제 출판업자하고, 이 소설이 실린 잡지, 이를 이제 발행한 사람까지 이제 다 기소를 당했죠. 네. 물론 이제 무죄 판결이 나긴 했는데요. 무슨 혐의였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음란 출판물? 이런 거죠. 예, 저희 식으로 따지자면.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857년인데요. 네. 요 보바리 부인이 나온 때가.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거의 전입니까? 한 150년 됐죠. 그러네요. 예.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이 재밌는 게 1857년에 이 문학으로 기소를 당한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 그게 이제 보들레르예요. 네. 보들레르가 이제 악의 꽃으로
네. 또 역시 이제 재판정에 섰죠. 시지만 거기 쓰인 단어는 훨씬 더 네. 수위가 높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태폐적이다. 네. 뭐 소위 뭐 이런 이유로 이제 재판을 당했는데 네. 플로베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죄로 풀려났고요. 네. 소설도 이제 그대로 출판이 되고 사실은 이 작품 때문에 무명의 작가이던 플로베르가 이제 일약 이 프랑스 문학계 이제 가장 중요한 네. 인물이 되는데 네. 물론 이제 보들레르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보들레르는 이제 시 몇 편이 이제 결국 네. 삭제를 당했죠. 네. 네. 그래요. 그러면은 그 보들레르는 플로베르가 네. 그렇게 이 무명의 작가였는데 이걸 네. 하나로 그냥 올라갔어요. 그쵸. 예. 원래 요 전에 이제 쓴 소설이 성 안토안의 유혹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조금 그 책도 제목이 그러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친구한테 보여줬는데 네. 플로베르가 이제 자기가 쓴 소설이라고 친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소설을 읽고 이 소설은 태워버리고 다시는 소설을 쓰지 마라. 굉장히 잔인한 친구. 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이 VA라는 이제 같이 문학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신문에서 어떤 얘기를 접하게 되죠. 네. 이제 한 유부녀가 이제 의사의 부인이었던 유부녀가 불륜 끝에 이제 결국 자살을 한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보고 네. 플로베르한테 이제 이걸 소설로 한번 써봐라. 네네. 요건 좀 재밌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죠. 거의 네. 강권을 하는데 네네. 플로베르가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이 소설을 한 5년간 집필해요. 사실은 5년이요? 소설 한 편에 5년이면 어마어마한 그쵸, 시간이거든요. 그쵸. 네. 몇 번이나 고쳐 쓰고 실제로 이 작품이 이제 초고가 거의 한 1700페이지 정도 됐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5년 동안 계속 고쳐 쓰고 다시 쓰고 플로베르도 이제 이 소설을 쓰면서 이제 보바리 부인 너무 징글징글하다, 지겹고 아주 끔찍하다 네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네. 했는데요. 네. 네. 덕분에 이제 저희는 아주 좋은 소설을 만나게 됐죠. 왜 좋은가는 이제 들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네. 문제입니다. 줄거리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줄거리는 간단해요. 네. 엠마가 이제 부유한 농가의 외동딸이거든요. 네. 뭐 네. 그렇다고 해서 막 굉장히 거부의 외동딸은 아니고요. 이제 네. 지방에서 그래도 꽤 이제 나름 유복하게 잘 사는 네. 농가의 외동딸인데 어느 날 이제 의사인 샤를 보바리와 네. 결혼을 하게 되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네. 엠마가 아니라 보바리 부인으로 살게 네.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았던 결혼 생활이 이제 샤를 보바리라는 인물이 이제 너무 지겹고 따분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엠마가 바람을 피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루돌프라는 사람과 이제 첫 번째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바람을 피기 시작하고 결국 이제 이 로돌프란 남자가 떠나요. 네. 로돌프란 남자가 떠나고 이제 다시금 이제 이 가정으로 돌아오는 듯 하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레옹이라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네. 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파멸로 치닫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바람을 두 번 피고 파멸로 치닫게 되는 유부녀의 이야기. 이러면 이제 굉장히 심플한 막장 드라마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당시 뉴스로서는 굉장히 파장이 컸겠어요. 예, 그 스토리 자체도 워낙에 좀 세긴 하고요. 네. 게다가 이제 장면들이 이제 그런 장면들이 뭐 지금으로 보면 사실은 대수롭지 않은 거일 수도 있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둘의 사랑이나 이런 장면들이 이제 그래도 좀 묘사가 되니까 네. 당시 이 프랑스에서 이제 이 소설을 접한 사람들 점잖으신 분들 어떻게 프랑스에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태폐적인 부인이 있을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네. 뭐 이게 이제 당대의 반응이었는데 동시에 이제 그러면서 또 열광하고 재미있게 보는 사람들이 생기죠. 저희가 그렇죠.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네, 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네. 어딨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게 또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역시 가장 역동적인 건 인물 묘사겠죠. 네. 근데 이 소설이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이 간단한 고 어떻게 보면 삼류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네. 소설의 줄거리인데요. 네. 이게 문학사상 어떻게 보면 뭐 근대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소설이면서도 위대한 소설이라고 수많은 작가들과 네. 독자들에게 이제 네. 높이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 플로베르의 이 어떤 묘사력이라고 할까요? 네. 플로베르가 이제 이 작품을 5년 동안 고쳐 썼는데요.
리얼리즘 소설의 정수,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주 묘사라던가 인물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혹은 심리적인 어떤 서술 같은 것들이 탁월하죠. 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막 사건이 진행되고 스토리가 진행되면 사람들이 이제 다음은 도대체 네, 어떻게 네. 됐는지 궁금한데 네. 한참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부를 만나러 막 엠마가 이제 뛰어가죠. 네. 근데 그 순간 뭐 정부를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방에 있는 가구들과 집기들과 벽지와 뭐 이런 것들을 묘사해요. 좀 지겨웠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겨울 수 있는데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보통의 그 이전의 소설에서는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지나가는 내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건 스토리의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테이블 위에 커피잔이 몇 개가 놓여 있었다든지 그 커피잔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테이블에 탁자보가 어떤 색깔이었고 어떤 무늬였고 꽃은 무슨 꽃이 꽂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정작 이 둘의 관계를 궁금해하는 독자들한테는 마치 플로베르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얘기를 뒤로 빼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긴 하지만 동시에 이제 이게 어떤 그 공간이라던가 이 둘의 놓인 장면 같은 것들을 생생하게 묘사를 해줘서요. 진짜로 읽는 독자가 그 마치 영화적으로 그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이 현실감을 주죠. 예. 그게 이제 플로베르가 이 소설을 통해서 뭐 어떻게든 좀 구축하려고 했던 것들이기도 하고요. 뭐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플로베르가 줄거리나 내용보다 중요한 건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이 소설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완벽한 세계를 만들고 싶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독자들의 흥미와 조금 방향은 다르지만. 그럼 엠마 보바리는 여기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이 플로베르가 사실은 이제 의학 수업도 받았고요. 이제 아버지도 의사고, 이제 형도 의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떻게 보면 냉정해요. 그래서 인물들에 대해서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묘사를 하죠. 등장 인물 중에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인물들에게도 막 플로베르가 자신의 애정을 내보이지 않거든요. 보통 이제 소설을 보다 보면 작가가 예뻐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가에 대해서 이 작가가 이 인물에 대해서 자신을 투영하거나 공감하고 있구나인데 물론 이제 보바리 부인을 플로베르가 보바리 부인은 나 자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런 말 했다 그러죠. 그렇지만 그 묘사 자체는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엠마 보바리 같은 인물은 저는 문학에서 엠마 보바리와 비슷한 인물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안나 까레니나를 말씀하시긴 하지만 안나 까레니나도 역시 이제 가정을 버리고 이제 젊은 장교와 바람을 피는 그런데 저는 돈키호테를 오히려 좀 생각을 해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돈키호테라는 인물이 사실은 기사 문학을 보면서 그 환상에 젖어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인물이잖아요. 엠마 보바리가 사실 그런 인물인데요. 어릴 때 이제 수녀원에서 이제 지내고 그때 이제 낭만적인 소설이나 이런 걸 읽으면서 항상 어떤 낭만적 사랑에 대해서 한상에 빠져 있죠. 그래서 멋진 귀족을 만나서 뭐 불같은 사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혹은 내가 성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백마탄 왕자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환상 속에 젖어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현실 속에 이 남편인 샤를이라는 남편한테도 뭐 마음을 주지 못하고요. 사실은 바람을 피면서도 중간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거의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엠마가 이제 이런 불륜 관계를 거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이 불륜 속에서 결혼 생활의 모든 건태로움을 다시금 자기가 맛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륜도 지겨운 거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환상 속에 있는 상상의 어떤 사랑, 완벽하고 이상적인 사랑을 꿈꾸는 인물인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불륜녀고 그런 인물이고요. 뭐 남편이 샤를은 이 소설에서 보다 보면 늘 졸아요.
예, 따분한 인물이죠. 네, 예, 네. 이 소설의 처음이 이제 이 샤르의 얘기로부터 시작하는데 늘 졸고 따분하고 네. 뭐 시골에 있는 의사인데 이를테면 이제 엠마는 남편이 좀 더 성공하고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읽을 책들도 주고 이러는데 샤르는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5분 만에 잠드는 인물이거든요. 꾸벅꾸벅 네. 조는 인물. 그러니까 이 환상으로 가득 찬 엠마 그리고 네. 현실적인 욕심도 많은 엠마하고 전혀 다른. 네, 그렇죠. 뭐 취향도 뭐 시골 의사인 평범한 취향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도무지 이제 엠마가 사랑하기에는 힘든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돌프나 레옹 같은 이제 엠마가 바람을 피는 사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남자들이 다 하나같이 좀 멋지진 않거든요. 네. 예, 로돌프라는 인물도 사실은 굉장히 멋있게 네. 처음에는 등장하고 엠마와 네. 사랑을 하지만 네. 엠마가 이제 너무 그 사랑에 열정적으로 빠져드니까 도망가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엠마의 관계에서 뭐 육체적 쾌락, 뭐 이런 아주 가벼운 엔조이라는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 외에는 이제 바라지 않는 인물이죠. 네. 레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엠마가 이제 파멸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이 남자들의 배신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엠마가 이제 스스로 결국은 자살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옹이 두 번째 네. 사람이었고 네. 역시 헤어지죠? 네, 헤어지는데요. 이 헤어지는 것도 이게 참 재밌는데요. 사실은 이제 엠마가 낭만적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그런데 이제 그 바람을 피면서 불륜 관계를 지속하면서 돈을 많이 써요. 이제 선물 공세도 네. 막 하고 이제 담배 케이스도 사다 주고 네. 뭐 승마용 채찍에 뭐 각종 뭐 스카프도 사다 주고 이제 선물 공세를 하죠. 자신의 네. 이제 정부인 레옹은 이제 자기보다 좀 네. 어린 네.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빚이 산더미 같이 쌓여가요. 네. 예. 결국은 이제 남편 몰래 이제 여기저기서 돈을 네. 빌리다가 네. 이 남편의 집과 이 병원까지를 다 저당 잡히게 돼서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결국은 이게 이제 엠마가 자살에 이르는 게 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제 사랑에서 실패해서 혹은 정부가 자신의 사랑을 배반해서 네. 뭐 다른 여자를 만났다거나 뭐 이런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게 플로베르도 그렇죠. 돈 문제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게 이 엠마로서는 상당히 치욕적인데 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이 로돌프가 3년 만에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네. 다시 찾아가요. 아. 근데 돈을 빌리러 가는 거죠. 네. 네. 근데 네. 로돌프가 이제 돈을 빌려줄 리가 없죠. 네. 이 자기한테 너무 이 열정을 쏟아서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귀찮아져서 도망을 간 네. 남자가 네. 그렇죠. 돈을 빌려줄 일이 없는데 이제 로돌프도 당연히 돈을 빌려주지 않고 게다가 이제 자신과 바람을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잠깐이라도 생각했던 레옹한테 가서 이제 돈을 좀 부탁을 하니까 레옹도 네. 이제 슬슬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거죠. 네. 야 이제 뭐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아유 이 관계는 끝내야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마치 엠마를 끊임없이 사랑할 것 같은 네. 이런 내용이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시한 남자로 변해버리거든요. 안나 까레리나하고 좀 다른 건 그런 건 것 같아요. 같은 불륜이라도 안나 까레리나의 사랑이 마치 비극적으로 굉장히 슬프게 다가오는 거는 그게 진짜 사랑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나가 마지막에 이제 기차에 네, 몸을 네. 던진 장면이 뭐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슬퍼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서 보바리 부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불륜 이상은 아닌 것처럼 그려지거든요. 네. 아무리 이 엠마가 네. 레옹이나 혹은 로돌프하고의 만남에서 그런 이 사랑을 꿈꿨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은 불륜인 거죠. 그래서 돈을 갚지 못하고 약을 먹고 죽는데요. 비소를 먹고 죽는데 이게 플로베르가 잔인한 게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맹독을 먹고 죽으면 괜찮은데 이 독성이 너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며칠간은 이제 독을 먹고 이제 죽어가는. 정말 참 플로베르는 잔인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죽죠. 그리고 이제 막판까지 이제 샤를은 참 못난 남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엠마가 바람핀 거를 물론 뭐 좋은 행동은 아니죠. 이제 훌륭한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샤를이라는 남자 그만큼 이 독자들이 보기에도 네. 참 못난 남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엠마가 그렇게 죽고 나서도 이 로돌프를 만나는데요. 샤를이 우연히 길에서 네. 그러니까 자기 죽은 부인의 정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과 네. 바람을 핀 남자고 네. 죽음의 원인을 일정 부분 제공했던 남자인데 네. 뭐 화를 내거나 이러지도 않고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뭐 그게 다 운명인 거지. 뭐 이러고 이제 물러나죠. 네. 냉정하게 인물을 묘사했고 거기에는 네. 무슨 사랑에 대한 환상이나 네. 사랑에 대한 사탕발림 같은 거를 전혀 하지 않았군요. 어떻게 보면 플로베르는 이런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판타지를 네. 아주 이 소설 안에서 철저히 깨어 부순다고나 할까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 보여주는 게 결국은 이런 거다. 네. 예. 톨스토이하고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뭐 얘기가 네. 나와서 좀 비교를 네. 하자면 네. 톨스토이는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랑의 열정에 대한 물론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런 불륜의 사랑을 한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비극이지만 네. 그래도 이제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완전히 이런 식으로 네. 이 해부해서 네. 아주 볼품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는 않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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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톨스토이를 생각하면 이제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어떤 마지막 애정 그런 거라면 그래서 톨스토이를 이상주의자라고 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근데 플로베르는 그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죠. 그렇군요. 진짜 이 메스를 들이대는 환자에게 네, 메스를 네, 들이대는 네. 의사와 네. 같은 기분이 드는 것도 좀 그런 것이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음란 표현 이런 것으로 재판에 네. 해부됐을 때 상당히 자신은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본인이 불륜을 옹호한 것도 아니고 네. 사실은 뭐 묘사라는 게 네. 당시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도대체 왜 이런 지루한 네. 소설을 보고 네. 어떻게 보면 뭐 상당히 재밌긴 재밌는데요. 네. 그 재판에 해부될 정도의 뭐 농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15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모든 것이 많이 변한 시간이기 네, 때문에. 물론 센 장면들도 좀 있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마차를 타고 네. 파리 시내를 계속 돌면서 그 네.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 뭐 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지금 저희가 봐도 근데 그 장면을 뭐 이렇게 에로틱하게 묘사를 한다거나 네.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통속적으로 뭐 이렇게 묘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냥 이제 마차를 타고 계속 달렸다. 네. 네. 뭐 네. 이런 정도의 묘사만 있어서 네. 그런데 이제 당시의 문학이나 뭐 당시 시대 분위기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는 않았던 거죠. 네. 그래요.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가겠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좀 오래전에 프랑스 파리를 떠들썩하게 했던 자살 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 음악인데요. 그때 이제 그 고등학교 교사였던 선생님과 제자와의 그런 사랑 이야기인데 그 교사 여자 선생님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곡이 만들어졌는데요. 샤를 아즈나브르의 무리르뎀의 사랑으로 죽다 이런 곡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오늘 대신 읽어주는 문학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 듣고 있습니다. 김동수 선생님 얘기 듣고 있는데요. 네. 어떤 예술 분야든지 어떤 획기적인 그전에는 없었던 어떤 획기적인 작품이 나오면은 그 다음 세대가 변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도 서태지의 난 알아요 하는 노래가 왔을 때 굉장히 놀랬잖아요. 충격이었죠. 네, 네. 네. 그런데 이 보바리 부인도 그 당시에는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어떤 문학적인 영향 또 이 플로베르가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무엇을 주장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이 소설을 가지고 온 이유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네.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플로베르는 어떻게 보면 이 문학이라는 게 순수한 문학적 즐거움을 보여주려고 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플로베르가 이제 자신의 소설을 리얼리즘 소설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평할 때 그 말을 되게 싫어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당시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면 이제 사회적 현실을 고발하는 네. 약간 이런 이제 뉘앙스인데 네. 플로베르는 소설이라는 것이 혹은 문학이라는 것이 이제 사회적 현실을 고발하거나 이를테면 뭐 정치적이라거나 어떤 사상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플로베르가 이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네. 순수한 어떤 문학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문학이 보여줄 수 있는 세계이기도 하고요. 네. 물론 이제 이 소설에서 보여지는 어떤 이 인물에 대한 묘사의 방식이라던가 네. 장면이나 공간에 대한 묘사도 이제 많은 영향을 줬지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플로베르의 이제 보바리 부인을 가지고 오면서 네.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거죠. 요새 우리 사회에서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문학이라든가 혹은 예술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네.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데 네. 너무 경도되어 있는 게 아닌가. 문학도 마찬가지고 뭐 네. 영화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너무 모두 다 그쪽으로만 몰려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이제 문학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현실을 고발한다거나 네. 이런 네. 것만 치중하고 있을 때 정말로 네. 어떻게 보면 인간을 인간답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예술 그리고 네. 이제 문학인데 네. 그런 문학 본연의 즐거움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특정한 뭐 문학이나 혹은 특정한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뭐 반대파들이 생기고 뭐 사실에 대한 왜곡이니 아니니 마치 문학과 예술이 이제 현실을 네. 비판하는 목적으로만 쓰이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플로베르의 이런 소설들 순수한 문학적 즐거움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플로베르의 소설이 보여주는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보바리 부인이 아우 불륜은 안 되겠구나. 혹은 불륜을 하더라도 돈은 아껴 써야지. 뭐 자산 관리는 철저히 뭐 이런 식의 교훈적 내용이라기보다 네. 그냥 어떻게 보면 플로베르가 인물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네. 네. 혹은 그 공간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네. 이게 그 소설 자체에서 느껴지는 이 읽을 수 있는 재미가 정말로 그 요새 표현대로라면 깨알 같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한 5, 60 네. 페이지만 조금만 지루함을 참아요? 참으시면 네.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5, 60페이지. 네, 저도 네. 처음 부분이 좀 지겹더라고요. 네. 네. 아마 이제 그 처음 부분이 조금 지나면 네. 아, 이렇게 지겹다 못해서 엠마가 바람을 피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네.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되면 60페이지 지나서 시작. 네. 근데 이상하게 네. 또 그렇게 보면은 나중에 끝에 가서 뭔가 그 완성되지 않은 미진함이 있어요. 그렇게 재미없는 부분을 띄워놓고 보면은. 네. 네. 그 소녀님께서 지난번에 얘기해 주신 레이디 엘이랑 자기 앞에 생 구입해서 읽고 있다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요. 오늘 보바리 부인 60페이지까지 좀 지겹다는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깨알이라고 하십니다. 네. 그래요. 오늘 보바리 부인 글쎄 저도 정말 예전에 읽어서 정말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드문드문 그냥 왜 우리가 그 나이 때는 또 윤리적인 그 기준에 매달려서 읽게 돼서 지금 이야기 해주신 것과는 좀 달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 오늘 대신 읽어주는 문학 보바리 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